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토요일 경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찬입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한번 추웠죠. 그리고 이번 주도 춥고, 일요일은 다시견이 이제 일요일부터 또 풀린다는 예보가 있는데, 토요일도 낮에부터 이제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금요일이 굉장히 추웠죠. 목요일, 금요일 추웠는데, 어쨌든 날씨는 이제 점점 풀리고 있다는 점이고요. 금년부터 이제 새롭게 바뀐 거, 제가 세 가지를 작년에 연말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영천 생긴 거하고 기타 이제 나머지 세 개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또 바뀐 게 있죠. 모바일 앱이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 예전엔 작년까지만 해도 5만 원이었는데 이제 1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 요거 하나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배팅은 자신에게 맞게 하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금액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라 굳이 무리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장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장을 자주 지금 안 오시는 분들, 그 전에 금요일날 오셨다가 안 오시는 분들, 토요일날 안 오시는 분들이 제주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고, 경주가 열리면 안 할 수는 없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참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일요일만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요일날 많이 오시죠. 하지만 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점점 인원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거는 마사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생각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주도 나름대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철밥통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두세 경주 했을 때가 좋았죠, 제주도는. 그러고도 충분히 됐었는데 이제는 뭐 제주도 열리고 영천 열리고 뭐 아주 말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건 뭐 시행체가 준비한 거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갈수록 경마 팬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새롭게 젊은이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조금씩은 되고 있죠. 하지만 예전만큼 폭발적이지 못하다. 그 증거가 뭐예요? 지점이 점점 손님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이런 단적인 예죠. 모바일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핑계고요. 지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아마 이제 계속 되면 지점이 없어지는 지점이 나타날 거예요. 계속 폐쇄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 모바일이 100%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마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마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서 할 텐데, 근데 너무 타치받은 게 많아요, 마사회가. 그 위에 상급 기관으로부터 타치를 너무 많이 받는 게 많아갖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점점 축소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과천이 뭐 옮기네 안 옮기네 이런 얘기가 벌써 떠들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옮겨야 옮기는 걸로 보시고요. 우리는 현재 이제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추천 경주가 3710이래요. 6경주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3710 했고요. 제주도는 3, 4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3, 4경주를 추천 경주로 했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데뷔 전에 선행 갔던 마필이 있죠. 이전째죠, 이전째. 데뷔 전보다는 이전째인 경주에서 스피드가 좋아졌던 13.6에 나갔으면 굉장히 빠른 거죠. 여기는 지금 나머지 제것마들 봐도 이렇게 빠른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디바가 단독 선행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면 그냥 버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따라간 것과 선행 것과 틀리죠. 모래를 맞고 가는 것과 모래를 안 맞는 거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별입니다.
포인마인데 그냥 한 바퀴 돌 것 같아요. 선행 가는 순간 그냥 한 바퀴 돌 것 같다. 상대마도 데뷔 전에 입상을 했던 서프라이즈, 다만 이제 2착 입상을 했기 때문에 2착 승률에 걸렸죠. 이런 거 의식 안 하고 기승을 해주면은 이 저배당이 맞습니다. 특히나 토니 마방과 외국 마방이에요. 리카디 마방인데 국내 같으면은 조교사들이 묘한 상황을 여출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 조교사들은 그런 건 없더라고요. 훈련도 솔직히 그래요. 리카디 마방이나 토니 마방이 훈련으로 100% 이거는 그냥 왔다 이렇게 보여주는 마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말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방의 동반 입상이 거의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리는 말이 3번 팔리고 8번, 9번 팔리는데 8번이나 9번이나 뭔가 보여준 건 없어요. 8번도 이거 데뷔전 때 인기마로 팔았지만 앞에 가야 돼. 이거 앞에 못 가잖아요, 8번이. 5번이 빠르기 때문에 선행은 못 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3번 선라이즈 킹이 그나마 더 대안으로 볼 수 있어요. 킹삭스의 자마인데요. 추임력이 있습니다. 킹삭스의 자마라면 아무래도 순발력도 분명히 실전에서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상적으로 만약 선임을 간다면 이 5번, 6번에 상당히 견제 역할을 볼 수 있는 말로 저는 마필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경주는 저는 배당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3번, 5번, 6번 요 세 마리가 세 마리의 입상력 다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여기는 이제 선행마들이 많아요. 앞에 가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지금 용비교가 인기 1위죠. 파라이바가 인기 2위고 그 다음에 팔리는 말들이 다 지금 현재 9번, 10번이 다 선행마예요. 근데 이 경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BKW이 선행 가야 됩니다. 선행 가도 무너졌던 말인데 그래도 앞에 가야 돼요. 앞에 가야지 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말이 지금 앞에 또 가는 말, 용비교도 선입이 되지만 솔직히 그렇게 확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 말이 선행이다 선입이다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가장 앞에 간 적은 없어요. 이거는 선행 싸움에서 이제 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참고이스가 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것도 솔직히 밋밋해요. 근데 그나마도 이제 훈련 때 좀 나았기 때문에 용비교가 인기마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말이 또 이제 외곽에 있는 9번, 10번인데 둘 다 선행마잖아요. 둘 다 선행마예요. 특히나 학산 태풍 같은 거는 완전히 선행마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데이는 따라가서도 가능성은 보여줬어요. 선행간 그 타임과 따라갔던 타임이 완전히 틀립니다. 선행을 갔는데 막판 끝거리는 15.0이에요. 그러면 그레이스 데이도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가니까 13.8이 나왔잖아요. 기록은 더 좋아졌지만 전개 이점을 보이려면은 분명히 따라가는 게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 나 홀로 선행일 때는 선행을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선행마가 많을 때는 초반에 힘싸움을 할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게 더 나아요. 9번, 10번이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자, 파라이바는 처음부터 이 마필은 선입형 추입입니다. 이렇게 발주가 아예 늦으면 안 되고 이 정도면 선입권에 갈 수 있는 말이에요. 11가. 근데 이제 최외곽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뒷심은 어느 정도 보강된 모습을 갖고 여기에 출전하고 있다는 점이죠. 나리샤노바하고 병합을 해주는데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개 이점은 분명히 4번, 11번이 안고 있다고 봅니다. 용비교하고 11번이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전개 모습에서는 파라이바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앞선 다툼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마리를 한번 유념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레이스 데이도 참고 가면은 이 걸음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앞에 안 던진다라면 이 마필까지도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레이스 데이까지.
물론 여기 지금 팔리는 말이 10번은 팔리는데 10번은 선행 장난 못하죠. 최외곽에서. 그러면 나머지 이제 따라가는 마필 중에서 볼 수 있는 말이 2번이에요. 2번. 플레이 스테이. 중립에서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12.1이라는 이 타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건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기본 그 기량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1200이 실전에 딱 뛰니까 공백이 있었음에도 말이 달라진 게 전혀 없었어요. 물론 이때는 뭐 말도 안 되는 경주 출전이죠. 데뷔전 1700 출전은 말도 안 되는 거고 1200 출전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자, 훌륭한도는 세지는 않지만 전개상의 이점은 분명히 플레이 스테이까지는 안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4마리 싸움이에요. 4번, 9번, 11번 인기 순위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까지 2, 4, 9, 11 이 4마리 싸움으로 볼 수 있는데 전개 이점을 과연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배팅할 때. 일단 액면으로 본다면 게이트 이점 있는 용비고가 유리하지만 9번이나 11번도 외선에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특히나 2번의 걸음 변화까지도 한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마리 중에서 선택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 상경훈입니다. 이제 첫 번째 추천 경주예요. 여기는 말이 달라진 말이 한두가 여기 출전하고 있어요. 훈련 때입니다. 훈련 때. 복귀로는 안 나와요. 복귀를 보시면 이거 복귀 다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그 말이 저는 잘 띄워줄 걸로 지금 기대를 갖고 있어요. 액면으로 보면 3번 라온스 파이커가 인기입니다. 머스킷맨의 잠하고 여기 출전마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입상한 거죠. 유일하게 2차 입상을 했어요. 인기마와 인기 1위와 이제 입상을 해갖고 10.6배 배당을 안겨줬는데요. 이 말이 인기 1위입니다. 다만 이제 추임마죠, 추임마. 요게 이제 하나의 걸림돌이에요. 추임마는 주로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죠. 1, 2경주 보면 쉽게 선택이 될 거예요. 추임이 온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놓고 하시면 되고, 변화가 온 마필을 이제 한 방울 때릴 수 있는 경주인데, 지금 현재 1번 팔리죠. 그 다음에 3번은 머리로 팔리고, 6번이 팔려요. 다정한. 꼬마 기수죠. 그 다음에 11번이 팔립니다. 이거는 원래 썬더러는 2경주에 출전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2경주에 선행마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행마가 많으니까 이게 3경주로 온 것 같아요. 3경주로 딱 변경을 시켰습니다. 아마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왔겠죠. 이건 머리를 잘 썼다고 봐요. 원래 2경주인데 2경주는 뭐 선행 다툼 심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봤는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3경주로 왔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말이 4번이에요. 4번 위드 도르티.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인기권에 어느 정도 잡혔는데 대부분 책이 이렇게 마번에 거의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자, 3번 라온 사파이어를 인정하면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3을 위에도 상단에다 올릴게요. 3을 인정하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 상대마 중에서 한 방을 놓고 노리고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3을 놓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어요. 선택하는데 한계점은 있는데, 만약 이 밑에 마피를 놓고 했을 때는 3이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과감하게 내가 노리는 말을 과감하게 배팅의 중심에 놓고 한번 승부를 볼 생각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라온 사파이어가 워낙 눈에 딱 들어온다 생각하면 그냥 인정하고 놓고 들어가도 내가 노리는 말에 한 방을 한번 힘을 주면서 노리는 경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일감이 될지 아니면 놓고 가든지 어쨌든 인기도대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중배당에 노리고 들어가는 첫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여기는 1번 검은숲이죠. 이 말은 이번엔 뭐 그냥 왔다고 봐요. 그것도 1착으로 저는 와야 돼요. 경주 편성이 만들어진 축이고,
일단 전개도 좋아요. 선행 선입이 다 되는 그런 마표로 볼 수 있는데 원게이트입니다. 1번 게이트를 떡하니 받았어요. 이거는 뭐 검은 숲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입상마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0에서 1300에서 입상을 못한 말이 1400에서 곧바로 입상을 했어요. 힘이 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대마로 지금 10번이 팔리고 있는데요. 좋아요. 좋습니다. 뭐 기록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기본적인 선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나머지 팔리는 말도 이제 은하칼리스는 선행을 가야 되는데 청룡기온이나 앞선 전개가 보장을 받아야 돼요.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복병은 많습니다. 나머지 뭐 5번 신천하트나 7번 더블 블레이드 그리고 9번 스마트 워리어 이 복병 받으는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1텐을 인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 받치기는 현장에서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저배당 흐름이면 이 두 마리의 동반을 기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대안은 여기 현장에서 선택을 할 생각입니다. 4경 좋습니다. 뭐 1번이 워낙 강축이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을 해야 돼요. 자, 5경주입니다. 여기는 아마 이 경주를 아마 추천 경주로 가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주가 선행마가 좀 다수 있어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가야 되죠. 원더풀 정도도 원래 선행마예요. 앞에 가야 됩니다. 크레이지 망고도 역시 딱 한 번 우승한 게 선행 가서 우승한 거예요. 구프랜드는 뭐 역시 선행 가야 되는데 추입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고 안양쓰나미도 선행 가야 되고 라르샤노바도 역시 선행을 가야 됩니다. 8번마.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11번 용비신화도 선행을 가야 됩니다. 자, 11번 용비신화 그리고 8번 나르노샤바 7번 안양쓰나미 5번 크레이지 망고 2번 원더풀 동춘 1번 파이널 라운 파이널 다 선행마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 경주 인기도가 4번 9번이 팔립니다. 왜냐하면 전개 이점이죠. 감량기수의 선입병 추임마 그리고 9번도 마찬가지예요. 임기영 기수 안장인데 직전에 뭐 이 정도 능력을 인기말 팔리고 실패했던 말이에요. 근데 1200 타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2착으로 승분한 말이 글쎄요 인기 2위까지 갔다는 건 요건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이죠. 인기 1위가 공파라서 인기만으로 팔린 것과 인기 2위가 팔린 건 충분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전개 이점은 갖고 있습니다. 선입권에서 끈기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팔리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말이 1번이에요. 1번 라홈 파이널 머스킷잠하고요. 자, 이건 뭐 머스킷자마 라운 시리즈 손천수 마주가 굉장히 진짜 엄청난 능력말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11번 게이트입니다. 역시 11번 게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전개를 두 번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은 쓰고 직선에서 모두 걸음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자, 문전 9번 게이트에서 이건 선입 따라갔습니다. 선입으로 따라가서 직선에서 역전에 성공했는데 모래도 맞췄어요. 모래 맞아도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 게이트입니다. 조건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액면으로 본다면 나르샤노바가 가장 빠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외곽입니다. 8번도 마찬가지고 진로 변경 금지가 200m이기 때문에 내측으로 쉽게 못 들어와요. 그렇게 된다면 인코스에서 라운 파이널이 이건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부터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약간 늦더라도 치고 지지고 나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라이온 파이널에게는 원게이트가 가장 지금 유리해졌습니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외곽에서 힘을 썼던 거와는 전혀 반대예요. 힘을 안 쓰고도 조금만 덜 쓰고도 앞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버티기 가능하지 않냐 생각해서 이번 오경주는 1번 라온 파이널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상대만은 뭐 4번, 9번은 기본이 되겠죠. 4번, 9번은 기본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나르샤노바가 모래를 안 맞거나 용빛이라도 모래를 안 맞으면 의외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을 꼼꼼하게 잘해야 될 겁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여기도 이제 승부 경주 갖고 고민했어요. 이거 5사 막권이 참 만들어지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이브 스타가 이 정도면 추입도 되고 선입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추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인기 1위에요. 인기 2위가 더 엑설런트입니다. 왜 인기 2위로 갔어요? 농협중앙회장배와 부산 내려가서 루키 브리더스컵을 뛰었기 때문에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거예요. 일반 경주에서 딱 한 번 우승하고 이제 이렇게 대상 경주 나갔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셌죠. 강했죠. 레이스도 흐름도 굉장히 빨랐고 문제는 더 엑설런트가 추임마라는 점입니다. 자, 이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을 하려면 앞선이 다 서야 돼요.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앞이 선행이 자동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넘을 산이들이 너무 많아요. 동반 입상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게 입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봐요. 뭐 경쟁력 있는 금비 6번 금비 파워도 가능성이 있고 크리솔 자마들은 거의 뭐 추임력이 원래 있는 말이죠. 크리솔 라이트 자마들이 대부분이 추임마예요. 간혹가다 이제 도른별이 나와서 앞에 선두권에 갈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추임마입니다. 앞선이 무너지면 앞선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0년 세월이나 뷰티풀 화성 같은 이런 말들이 앞에 갈 수가 있는 말들입니다. 선행을 가면 더 뜁니다. 이런 말은. 선행을 갔을 때 더 뛰어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말이 8번 질풍화. 자, 제가 이게 승부경주 갖고 고민한 게 바로 이 질풍화 때문에 그래요. 이 말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훈련 모습보다 이번에 훈련 모습이 더 좋아요. 지금 조인공 기수가 부산에 내려갔죠. 부산에 내려가서 곧바로 이제 배당을 터트리는 주역이 됐었는데 어쨌든 임다빈 기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10조에서 주정 기수로 어쨌든 바뀌었다고 봐요. 근데 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고 이 경주가 선행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샤크탄이 또 한 번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 샤크탄이라는 마피를 보시면요. 앞선이 무너졌어요. 앞선이 약한 경주에서 올라와요. 근데 여전히 인기도에서 밀려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행마가 불안해요. 2번하고 3번이 앞선에 나갈 수 있는데 솔직히 강하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기록적인 타임에서도 그렇고 세다는 느낌이 없어요. 과연 3번이 2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서 이 끝걸음을 보면 그렇게 센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센 말은 아닙니다. 이때가 그래도 좋았는데 포화주로에서 뛴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라이브 스타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지만 4번도 경쟁력이 있지만 8번하고 10번도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 외에 기타 뭐 1번이나 6번도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병을 놓고 노리고 들어가지 않은 다음에는 이게 저 배당을 완전히 꺾고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경주에서 일반 경주로 가져간 겁니다. 이거 최종 선택이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추천 마번이에요. 여기 6번도 있잖아요. 6번 뭐 1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6번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돼요. 물론 안 보는 10번을 제가 버리면 괜찮은데
또 직전에도 요 세컨탄 저는 마번에 잡았습니다. 근데 직전에 희망밴드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는 뭐 다칠 수가 없었어요. 인기 9위하고 10위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엮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 두 마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5번하고 8번. 그런 와중에 4번, 6번, 10번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경주로 저는 선정했습니다. 밑에 말을 놓고 가느냐 아니면 5번 라이브스타를 인정하면서 노리고 들어가느냐, 이건 뭐 현장 선택, 현장 선택만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도 한 집 기수네. 5번하고 8번이 한 집 기수네요. 이거 10조 기수죠. 장추열과 임다비는 서로 선후배 10조 기수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간혹가다 이게 둘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경주는 접근할 생각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이제 금일 두 번째 추천 경주예요. 여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충마를 인정하고 들어갈 겁니다. 블랙시대. 크리솔라이트 자마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크리솔라이트 자마들이 추임마들이 많은데, 이 말은 선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요, 덱마가 없어요. 덱마가.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 야, 이건 뭐 이런 편성이 있습니다. 이거 외곽에서 영혼자이언트 선행 못 가요. 예전에 그 스피드가 안 나옵니다. 선행마가 없어요. 선행마가. 빠른 말이. 그나마도 요거 4번 마이티풀이 한두가 빨라요. 그나마도 조금 빠른데, 이것도 뭐 앞에 나간 적이 있어야죠. 감량기수 태웠다고 그러지만, 글쎄요. 뭐 무조건 이런 말이 선행 간다 이런 거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전개 유리한 말이 블랙시대예요. 선행도 가능하고 이런 편성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선입도 가능하고 선행 선입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유리한 전개를 김영훈 기수가 놓치긴 싫겠죠. 그래서 2번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우인데, 맨 처음 복병만을 놓고 이제 공략할 생각이었는데 2번을 저는 인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마필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이 여기 있어요. 2번, 3번이 깜빡인데 저는 깜빡이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7경주를 금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했어요. 제가 노리는 말들, 그 말들 위주로 갬블을 걸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여기는 배팅으로서 먹을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이 있다는 판단, 자신있게 한번 힘을 실어 드릴 생각입니다. 자, 7경주였습니다. 8경주입니다. 자, 2번이 취소가 됐어요. 박차라. 인기 1위죠. 이 말이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출전했으면 그냥 왔다고 봐요. 정상 컨디션이라면. 근데 이 말이 취소가 됐습니다. 일단 인기 1위 말이 일찌감치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각마방에 출전한 마필들의 승부지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당연히 인기 1위가 취소됐으면 인기 2위, 3위가 인기 1위, 2위가 되거든요. 외곽에 있는 손해 손잡거가 인기 1위가 될 것이고 미스콩고드가 인기 2위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해필이면 공교롭게 가장 최외곽의 배정을 받았다는 거죠. 쉽지 않은 전개예요. 인기마에 붙이면 요 둘 중에 하나가 올라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두 마리가 인기마로 인기 1위, 2위를 만약 보인다라면 굉장히 좀 깝깝하죠. 두 마리가 한 마리가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도 아니고, 둘 다 따라가야 돼요. 외곽에서. 둘 다 따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말 체육도 왜소해요. 440kg대, 430kg대. 상당히 왜소한 말들이기 때문에, 몸싸움에도 그렇게 능숙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직전에 인기 7위로 입상을 했고, 인기 5위로 입상했다는 점도 걸리는 대목이죠. 그럼 나머지 말 중에서, 누가,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인기도로 본다면 5번, 4번이잖아요. 하남 엘도라도.
이 말은 맨날 이겁니다. 팔리든 안 팔리든 맨날 최근에 이래요. 한번 딱 입상하고. 딩동댕을 잘해요. 마이차도 직전에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4번 정상해돋이가 일단 타임 때문에 팔린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선두권 전개가 가능하다. 근데 여긴 선행은 이거 이 말입니다. 로얄 플러스가 제일 빨라요. 선행은 무조건 이마필이 제일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푸다닥이죠. 직선에서 서요. 직선에서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말들이 이제 우우 덤빌 텐데, 여기 하나가 딱 복귀에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왕령. 감량기술 선택인데요. 인기도에 원래 못 들어가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능력 미달마 정지당한 말이 부산에서는 곧바로 입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 말도 진짜 입상이 어렵습니다. 이 활용을 보세요. 주행검사를 보니까 처음부터 4코너까지 갈 때까지 그냥 잡고 갑니다. 붙잡고 가요. 그 다음에 직선에서 추진해 줍니다. 근데 그 추진할 때마다 그 탄력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호랑이 11.8이면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필 5학령을 저는 여기 추천마로 드릴게요. 9번이나 10번 인기마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낫어요. 5번도 맨날 기복 맞잖아요. 어차피 같은 조건이라면 이런 말 저는 추천드리기 좀 그런데 그래도 이 주행검사 봤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좀 갑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뭐 인기마 중에서 하나가 눈에 딱 띈다면 당연히 6번에 주력 때리지만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복병말을 한번 가져가고 싶은 그런 경주가 바로 8경주입니다. 자, 9경주예요. 치프스타죠. 강축입니다. 강축. 작년도죠. 그러니까 2세마 중에서 서울에서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서울에서는 넘버원이었는데 어쨌든 부산에 내려갔지만 경주는 안 뛰었어요. 15번 게이트에서 결국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취소를 했습니다. 잘했다고 봐요. 굳이 무리해서 출전할 이유는 없었다. 뛸 이유는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서울 11주 만에 됐고 서울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 역시 능력마란 그 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병합 훈련할 때 훈련 시 굉장히 여유가 있었던 걸음이에요. 그래서 역시 기본기 있는 능력마들은 이런 일이 있어도 컨디션이 곧바로 회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인정을 하는 말이에요. 자, 이마플에게 지금 팔리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2번 스파클링, 3번 서울불청객,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10번, 11번 이렇게 팔릴 거예요. 이렇게 팔리는데 얘네들 왜 이 사이클론 스타까지도 팔릴 수가 있겠죠. 이마플까지도 팔릴 수가 있는데 우선 저는 주력하고 싶은 말이 특급 파티예요. 부담이 없잖아요. 승훈하고 지금 올라온 말이고 이거 기본 스피드가 있는 말인데 막판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서인성 마방의 조재로 기수가 굉장히 잘 만난 것 같아요. 조교사 기수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대상경주에서도 조재로 기수가 진짜 서인석 그 조교사의 그 모든 전개를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느는 거죠. 조재로 기수가 자꾸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근데 말도 저는 이상 없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급 파티가 가장 일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나머지 말들도 솔직히 여기 팔리는 인기 일감은 3번 서울불청객인데 그 다음에 2번이죠. 2번인데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꾸준하게 뛰었던 거리고
거리를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딱 2방까지 한다면 서울 불청계까지는 저는 선택권을 가져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5번을 넣고 3번, 10번 요 2마리에서 별 이상만 없다라면 이렇게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가 바로 9경주예요. 자, 10경주하고 이제 11경주는 추천 경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4번 한샘 브레이싱이 데뷔전 때 여기 추입으로 왔죠. 선입병 추입으로. 그리고 나서 중간에 선행마로 갑자기 바뀌더니 선행으로 입상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각질 병행이 된 겁니다. 따라가서 또 입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었죠. 믿는 사람 배신시키죠. 직전에 보란 듯이 그냥 늦게 올라오면서 이건 추입 타임을 늦췄어요. 늦추니까 딱 못 올라오더라고요. 기록은 더 좋은데 못 올라오더라고요. 뭐 상대방과 잘 뛰었다. 글쎄요, 신의 여제가 선행을 안 가고도 입상했던 경주이기 때문에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거 한샘 브레이싱을 놓고 안 갑니다. 이 경주는 제가 노리는 말은 따로 있어요. 지금 현재 한샘 브레이싱이 인기 1위로 팔리고요. 인기 1위로 팔리고 나머지 이제 상대마들이 다 인기 상대마로 팔려요. 댄싱 위즈, 런 와일드, 6번 대응 클래스, 그 다음에 8번까지 이렇게 이제 다 팔릴 겁니다. 팔리고 핸디 58은 왜 58이에요? 상금을 그만큼 많이 먹었으니까, 상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인기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네이비캡틴은 선행을 안 가고도 되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이 핸디를 극복해 주냐 못 해주냐 이거의 차이점이죠. 17주가 지났기 때문에 주행검사를 받고 출전한 거예요. 뭐 주행검사 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었는데 상당히 고가의 말이죠. 이 말 네이비캡틴이 오면 아예 뭐 배당마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한샘 브레이싱을 뒤로 내리고 4번을 가지고는 가요. 버리지는 못하죠. 뒤로 내리고 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예 놓고 노린다 이거죠. 그래서 10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4번을 내린 만큼의 그 효과를 과연 거둘지, 아니면 4번이 입상하면서 의외로 배당이 없는지 없을지, 그거는 뭐 현장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는 4번을 놓고 안 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11경주예요. 역시 추천 경주입니다.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요. 여기가 이제 참 계륵 같은 경주예요. 핸디가 너무 높습니다. 강남 불체형이 58이에요, 핸디. 몬타쳇이 57까지 올라갔어요. 베스트 드레스가 여전히 57입니다. 여전히가 아니라 57도 올라갔습니다. 둘이 5kg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실버레이는 58의 등짐이에요. 최근의 능력이라면 뭐 실버레이는 엄청나죠. 6번 베스트레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2마리의 능력이 최근에 아주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마리가 깜빡이로 가요. 이거는 가지 마라고도 갈 수밖에 없어요. 2마리가 동반 입상도 했고, 그래서 2마리가 이제 인기마로 팔리고요. 오늘도 스마일이 이제 승문전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아르스타는 핸디 54로 동점을 보이고 있고요. 허시대보다 감량 기술을 시켰어요. 계속 감량시키는 거죠. 감량 기술을. 레이팅 77이기 때문에 아마 4kg를 플러스 더해죠. 그럼 58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높습니다. 일부러 감량 기술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말이 이제 복병이죠, 복병. 복병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핸디 높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상대적으로 나머지 말들은 핸디가 다 유리해졌죠.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그 유리해진 상황이 뭐예요? 외곽에 요 2마리잖아요. 오늘도 스마일과 소아라스타. 요 2마리가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직전에 실버레인과 머리 차이로 보였다면, 자, 실버레인이 1kg가 늘었어요. 플러스 1이 됐죠. 소아라스타는 마이너스 3을 해줬어요. 그러면 결국은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면 4kg가 차이 나는 겁니다. 직전 경주.
이 4kg는 원래 보통 1kg에 몇 마신 그 룰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 10번 소아라스타가 인기 3입니다. 그래서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입니다. 저는 10번 소아라스타를 아예 놓고 공략할 생각이에요. 헤딘 오픈마일필들이 만약 무너진다라면, 극복을 해주지 못한다라면 여기는 분명히 배당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절대 저는 뭐 6, 8이 들어오면 깔끔하게 졌다 생각할 거예요. 6, 8 베스트 레이스하고 실버레인이 동반 입상이 되면 아우 내가 오늘 졌다 이렇게 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반대의 역할로 만약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에게 좋은 기쁨이 돼야죠. 우리가 노리는 말이 입상을 해주면 좋은 결과가 오히려 더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지막 11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날씨 춥지만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나 감기 조심해야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금년 한 해 진짜 즐거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또 진심으로 바라면서 예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